안녕하십니까. 신분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배울 단어는 이 단어, 주고받는 이야기, 함께 나누는 생각이라는 이 단어를 배우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단어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과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이 단어는 두 개의 작은 소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배울 건 첫 번째, 담화의 개념과 특성이라는 소단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통해서 담화의 개념, 담화가 도대체 무엇인지, 담화의 개념, 그리고 그 특성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단어를 다 배운 다음에 담화란 무엇인지, 그리고 담화의 특성은 어떤 것인지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물론 최종적으로 나아가서는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실제로 활용을 해서 주변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신장이 돼야 되겠습니다.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말하는 사람. 이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화자라고 합니다. 화자. 그리고 말하는 사람 혼자서는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청자라고 합니다. 자,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으면 의사소통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의사소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자, 서로 무슨 말인가를 해야 되고 무슨 말인가를 들어야 됩니다. 또 이것이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하고 또 이 사람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쌍방향이 되겠습니다. 주고받고 합니다. 뭐를? 무언가의 내용을.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주고받고, 이것이 의사소통입니다. 이럴 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우리는 보통 문장을 통해서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뭐로 나타나죠? 이 문장을 발화라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장, 그것을 발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화자와 청자와 발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것은 화자, 말하는 사람, 그리고 듣는 사람, 청자, 그리고 내용, 즉 전달하려고 하는, 표현하려고 하는 생각이나 감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발화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말하고 들을 때, 무언가 말하고 들을 때 관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뭐가 이 의사소통이 있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죠? 시간이 있습니다. 말하는 시간에 영향을 받는, 아침이냐 점심이냐, 또 장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운동장이냐 교실이냐, 그렇죠? 또 뭐에 영향을 받죠? 목적. 말하는 목적이 도대체 뭐냐? 듣는 목적이 뭐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같은 나라 사람이냐? 다른 나라 사람이냐? 남자냐? 여자냐? 내용에 따라, 자기가 표현하려고 하는 내용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나라인 사람인 경우,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 영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시간과 장소, 목적 등등등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고려해서 이 사람은 말하게 되고 이런 것들의 영향을 고려해서 이 사람은 청자는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것들을 맥락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면 분명히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저 말을 왜 했지? 저 말하는 뜻이 뭐지? 분명히 단어도 알고 그러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이 맥락 파악을 못해서일 때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집에 갔더니 엄마 아빠가 참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무엇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지 분명히 단어들은 다 이해하는데 왜 저러는지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을 때. 왜? 맥락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보면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요 네 가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타자. 두 번째 청자. 세 번째 발화. 네 번째 맥락. 요 네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를 고려해서 네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이야기가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당연히 의사소통하려면 있어야 되니까 이 둘은 별도로 하고 발화와 맥락 속에서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주고받는 요 연속적인 과정 다시 한번 발화를 사용해서 맥락 속에서 발화를 사용해서 적절한 발화를 사용해서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주고받는 과정 연속적인 과정 자 연속적이란 말을 사용한 이유는 일반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이게 바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담화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담화는 발화 더하기 맥락이다. 즉 맥락을 고려하여 화자와 청자가 서로 맥락에 어울리는 문장을 사용하여 즉 발화를 사용하여 서로의 의사소통하는 그 연속적인 과정을 발화라고 합니다. 자, 담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담화가 뭐죠? 자, 아직 대답 제대로 못하신 분도 있는데 자,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담화란 맥락을 고려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맥락을 고려해서 문장을 사용해서 말하는데 발화하는데 그러한 연속적인 과정을 발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교과서 56쪽에 보면 담화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교과서 55쪽입니다. 자, 담화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는 활동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어떻게 와서란 말했듯이 무엇일지 말해보자. 자, 여러분은 지금 얼마 전에 바로 선생님이 담화의 개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담화는 뭐냐? 화자와 청자가 맥락에 어울리는 맥락을 고려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발화를 통해서 문장을 통해서 표현하는 그리고 이해하는 연속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담화는 발화 더하기 맥락이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죠. 자, 어떻게 왔어? 자, 따져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 말하고 있죠? 요 선생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화자가 되겠습니다. 화자.
자, 누가 듣고 있죠? 이 학생인 것 같은데 학생이 듣고 있습니다. 청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어떻게 왔어라는 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화가 되겠습니다. 화자, 청자, 발화. 자, 그러면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게 뭐죠? 맥락입니다. 맥락. 자, 지금 10시경이고 10시가 됐고 지금 이분은 의사가운인 것 같은 거를 입고 있는 거 보니까 뭔가 환자를 치료해 주시는 분인 것 같고 이 사람은 옷의 복장이나 그리고 중요한 게 배를 만지고 있는 거 보면 배가 아파서 온 것 같다. 아, 그러면 이 사람의 복장이나 이분의 복장, 그 다음 시간 이런 걸 봤을 때 학교 보건실인가 보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왔으라는 이 문장은 이 발화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무슨 뜻으로 이 학생은 이해했을까요? 어디 아픈데 있니? 어디가 아프니? 이런 뜻으로 이 화자는 말했고 이 청자는 선생님께서 어떻게 왔어? 라고 얘기하니까 아, 너 어디 아프니? 라고 물어봐 본 걸로 이해하고 이 청자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 배가 아픕니다. 배가 아파서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발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왔어라는 이 발화가 이 상황에서 좀 이 맥락에서 어디 아픈데 있니? 어디가 아파서 왔니?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왔어? 이 말이 이 발화가 이 맥락이니까 어디 아픈데 있니? 어디 아파서 왔니지만 만약 시장이었다 그러면 시장에 물건 파시는 분, 상인, 그 다음 손님이었다면 어떻게 왔어? 이러면 아마도 어떤 의미죠? 뭐 드릴까요? 무엇을 사러 왔어요? 이런 의미겠죠. 또 비가 막 오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머니예요. 아들이에요. 자식이에요. 아이가 비 한 방울 안 맞고 왔어요.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비 한 방울 안 맞고 왔어요. 너 어떻게 왔어? 이때는 야, 어떻게 비를 안 맞고 무엇을 그렇게 비 한 방울도 안 맞고 이렇게 안전하게 올 수 있었니? 무엇을 타고 왔니? 이런 의미도 해석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 똑같은 발화지만 어떻게 왔어라는 똑같은 문장이지만 맥락에 따라 누가 말하느냐, 누가 듣느냐, 언제 듣느냐, 어떤 상황에서 듣느냐,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은 똑같은 발화인데 어떻게 왔으라는 똑같은 발화를 상황에 따라서 자, 상황이란 말 대신 상황을 조금 더 이제 자, 2번은 어떻게 왔어라는 똑같은 발화를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왔어라는 말의 의미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나온 문제입니다. 아침에 체험활동 장소에서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무엇을 타고 왔는지 물어보는 상황이다. 세민, 어떻게 왔어? 난 버스 타고 왔어. 자, 화자가 세민이가 되겠고 청자가 민재입니다. 물론 민재가 말하고 있을 때는 청자는 세민이가 되겠죠. 그래서 세민이가 어떻게 왔어라고 했을 때 난 아파 이게 아니라 아까 위에 보건선생님 앞에서는 아프다 여기 어디 아파서 왔니? 이런 의미였지만 지금 세민이는 이러한 맥락을 고려했을 때는 무엇을 타고 왔니?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니? 이런 의미. 그래서 민재는 그 세민이의 발화를 이해해서 맥락을 고려해서 이해해서 뭐라고 했죠? 난 버스 타고 왔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상황이는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아까 비가 오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는 아들에게 또는 아들에게 어떻게 왔어? 우산 없이 어떻게 왔어? 그러면
친구가 우산 씌워줬어요. 뭐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건선생님의 상황. 보건선생님은 배가 아픈 학생, 오전 10시 학교 보건실이다. 어떻게 왔어요? 라는 말의 뜻은 어디 아픈 데 있니?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2의 상황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거는 말이나 글의 뜻은 무엇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말이나 글의 뜻은 즉 뭐는 문장은 발화는이 되겠죠. 말이나 글의 뜻은 발화는 무엇에 따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또 맥락 말고 또 뭐에 따라 달라지죠? 화자와 청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글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화자와 청자 그리고 맥락을 뭐 해야 된다? 고려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정리한 것이 맨 56조 마지막 부분에 있는 담화의 개념과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담화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담화란 말하는 이 화자가 되겠죠. 물론 글로 쓰면 글쓴이가 되는 겁니다. 말하는 이, 듣는 이 청자가 되겠죠. 글 경우에는 읽는 이가 되겠습니다. 포함하여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발화나 발화의 연속체. 발화가 문장이 한 번만이 아니라 너 어떻게 왔니? 버스 타고 왔어? 얼마나 걸렸니? 계속 이렇게 나갈 수 있죠? 그 연속체를 말한다. 담화 참여자, 전달하는 내용, 맥락으로 구성된다.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담화는 발화 더하기 맥락. 물론 그 밑에 말하진 않았지만 뭐가 있죠? 화자와 청자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하고 합니다. 담화란 말하는 이 화자와 청자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발화다. 발화의 연속체다. 담화는 화자, 청자, 그리고 내용. 이게 전달하는 내용이 발화 또는 문장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맥락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담화는 발화 더하기 맥락이다.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57쪽을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2번 담화에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자. 자, 화자와 청자에 따라 같은 문장인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 의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화자가 지금 아픈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팔이 아픈 것 같군요. 그 다음 청자는 요 분의 말로 봤을 때는 의사 선생님, 이 사람의 친구는 의사 선생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화자는 지금 말하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었고 요 분은 청자는 의사 선생님. 근데 그리고 나머지 맥락을 보면 신발이 있는 걸로 보면 그리고 이게 병원은 아니고 신발 가게구나. 그러면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 맥락은 이 분이 이 사람한테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였지만 지금은 자기가 일하고 있는 신발 가게의 판매원과 손님의 관계구나.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안녕하세요.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자, 여기서 불편하지는 않으세요라는 말 누가 했죠? 의사 선생님이 했습니다. 그럼 불편하지 않으세요는 어떤 말일까요? 팔이 괜찮으세요. 이런 의미겠죠. 네, 선생님 덕분에 정말 좋아졌어요. 신발 사시려고요? 자, 신발 판매하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덕분에 정말 좋아졌어요. 이 발화, 신발 사시려고요. 불편하진 않으세요. 자, 똑같은 발화입니다. 2번 발화와 3번 발화는 똑같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자, 2번에서는 손님으로 온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고, 3번은 판매하시는 환자분이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2번에서는 손님의 역할, 손님으로서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으로서 이분을 고쳤던, 이분을 치료했던 의사 선생님으로서 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다친 곳은 괜찮으세요? 다 나으셨어요? 이런 뭐 힘들지 않으세요? 이런 의미로 이분은 이해했고, 자, 지금 판매원은 환자 입장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황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신발 가게, 신발을 팔려고 하는, 그래서 신발이 당신에게 잘 맞습니까?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딱 맞아요. 이렇게 똑같은 말하지만, 같은 문장이잖아요. 똑같은 말하지만 화자가 누구냐, 어떤 입장이냐, 청자가 누구냐, 또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 의미는 달라질 수 있음을 이 만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 밑에 페이지를 보면, 자, 2와 3에 말하는 이와 듣는 이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자. 2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라면 3은 손님과 신발을 파는 상인과 손님의 관계가 되겠죠. 자, 2와 3에서 불편하지 않으세요? 라는 말은 아까 어떤 뜻으로 쓰였느냐. 2에서는 팔 아픈 건 괜찮으세요? 이런 의미였을 거고, 3에서는 신발이 몸에 잘 맞느냐, 발에 잘 맞느냐, 이런 의미일 겁니다. 자, 다마청야자, 즉 화자와 청자가 관한 이야기죠. 다마에서 다마청야자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를 가리킨다. 화자와 청자를 가리킨다. 말하는 이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사람을 뜻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주로 문장을 사용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때 그 사용한 문장을 우리가 발화라고 합니다. 듣는 이는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뜻한다.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의도나 처지 관계에 따라 담화 내용이나 표현이 달라진다.